그래도 중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고 또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등 여러 가지 각국의 정책 공조들이 또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향후에 증시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보다 자세하게 주변 변수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대신증권의 김승현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의 가장 큰 이슈, 스페인의 구제금융 문제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요. 예. 일단 시장은 불안감은 다소 거치지 않았느냐라면서 안도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어떤 것들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예, 일단 안도감들을 시장이 사고는 있는데요. 예. 향후에 이제 이 부분들 자체가 이제 스페인 문제들이 해결된다라는 쪽들로 저희들이 좀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스페인의 이제 국채 금리가 떨어져가는 이런 상황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구제금융이라는 그 이벤트 자체가 이렇게 별로 썩 좋은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은행들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자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이라는 점 자체가 긍정적이고, 이게 정부가 직접 부채를 늘리는 선택들이 아니라 유로존에서 이제 지원이 갔기 때문에 정부의 이제 부채 부담 비용들이 늘어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다라는 기대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가 진짜로 이렇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스페인의 이제 국채 금리가 떨어져가는 과정들이 좀 더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오늘 밤에는 좀 떨어지는지 우리가 이 부분 충분하게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시장이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신청한 이후에 가장 우려를 했던 것이 이것이 또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에 전이 되는가 여부였거든요. 예. 일단 지금은 뭐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을 했어요. 이탈리아도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의 정책적인 대응들이 그렇다면 충분한 방어막이 돼줄 수 있을까요? 예, 기존에 이제 그렇게 확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사실은 지원에 대해서 유로존에서도 이제 소극적인 움직임들을 보였던 건데요. 스페인이 이제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전에 논의가 되고 있었던 게 7월 1일부터 이제 효과가 들어가게 되는 ESM이라는 부분에서 은행에 이제 직접 지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의구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스페인 구제금융이라는 것들을 계기로 해서 은행에 이제 지원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점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이제 그 유로존의 정책들이 전향적으로 바뀌게 된 계기는 이제 그리스가 흔들어 놓은 어떤 그 유로존의 위기가 확대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결정들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흔들어 놓은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불안감들을 높이기도 했지만,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그리스 때문에 정책적인 대응들이 더 빨라질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 거고요. 여기에 따른 어떤 방어막들이 더 빨리 갖춰지고 있다라는 점들은 그 유로존에서의 이제 은행 부분들 부실들이 확산될 수 있는 전염의 고리들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더 높아진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번 주말에 2차 총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결과에 따라서도 시장은 큰 영향을 받게 될 텐데요. 네. 시나리오별로 좀 예상을 해주신다면요. 예, 그리스가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발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선거 전에 한 2주 동안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기로 돼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민심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에 기반을 해서 저희들이 보면 신민당이 현재 제1당이었었는데 여기서 제1당이 되게 되면 한 167석 정도까지 확보가 가능한 걸로 보이고요. 제2당인 시리자가 이제 그 제1당이 되게 되면 그렇게 되더라도 한 147석 내외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연정 구성은 실패합니다. 결국에 이제 그리스의 문제들은 신민당이 연정을 구성하는가 아니면 다시 또 재총선으로 가는가라는 부분들로 돼 있기 때문에 신민당이 시각을 하고 그다음에 시리자가 연정을 구성하는 이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텐데요. 최악의 시나리오의 가능성들은 그다지 높지 않다라는 점들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악의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튼 이게 뭐 선거기 때문에 저희가 또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가 있겠죠.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중국 연결해서 좀 자세한 내용 알아봤는데 중국이 드디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냈습니다. 시장에서는 좀 예상 외였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앞으로 있을까요? 예, 사실 이제 중국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초기적인 시장의 반응은 얼마나 중국
경제가 안 좋길래 금리 인하 카드까지 꺼냈을까라는 네. 의구심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시장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지 못했었는데 실제 이제 주말에 중국에서 경제 지표들이 나온 것들을 보게 되면 그 경제 지표 상으로 봤을 때 우려처럼 경제가 이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됐죠.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지표 그 표를 한번 보시면, 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기대를 하회한 지표는 소매 판매하고 산업생산 정도인데 어차피 기존에 내놓은 정책들 때문에 6월부터는 이들 지표들은 올라갈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이 훨씬 더 기대보다 안정이 빠르게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라는 기대들을 가지고 올 수 있고요. 그러면 중국 경제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기대들을 저희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중국의 이런 적극적인 정책들 자체가 중국 경제가 7.5% 성장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8% 이상의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쪽들로 볼 수 있다라는 점들은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 관련된 섹터들, 그러니까 그 철강, 화학, 정유 뭐 이런 부분이 대표적이가 될 텐데요. 이쪽 부분에 대한 기대들을 높여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과 중국에 대한 이슈들 쭉 짚어봤는데 이제는 또 미국이 남았죠. 6월 20일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또 6월 달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이 만료됨에 따라서 이것을 연장할 것인가 혹은 불태와 QE3냐 많은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정책은 사실 단기 국채를 팔고 장기 국채를 사서 장단기 금리 차를 좁히겠다라는 정책인데요. 지금 팔 수 있는 단기 국채를 연준이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 국채 금리는 최근에 유로존 위험 때문에 많이 이미 떨어져 있어서 하더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장 실망스러운 정책이 되겠죠. 그렇게 보면 뭔가 이제 정책이 나와야 될 텐데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것들은 주택 경기를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직접 주택을 구입하는 정책들을 일부 주에서 시행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요. 연준 차원에서 MBS, 그러니까 모기지 담보 채권들을 사주게 되게 되면 주택 경기에 좀 활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미국에서의 정책은 불태화, 그러니까 유동성을 시장에 풀지 않는 이런 차원에서 MBS를 사는 정책이 나왔을 때 시장이 이제 가장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불태화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도 주택 경기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점 저희가 또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까? 습니다. 이렇게 G3에 대한 이야기 전부 다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국내로 좀 시각을 돌려서 일단은 외국인이 3일 연속 순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극도의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들이 그 나오다가 이것들이 풀리게 되면서 이제 그 이런 것들이 완화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순매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 유로존 위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 그러니까 소위 피그스라고 하는 남유럽 국가들은 직접적으로 한국 주식에 대한 어떤 보유 비중들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외국인의 매매들은 위험에 대한 선호도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것들이 크기 때문에요. 유로존의 어떤 그 안도감들이 생길 때에는 순매수, 그 다음에 다시 좀 불안한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는 다시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를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요. 유럽 이슈들이 어차피 6월 내내 계속 기복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 매매는 시장에 이제 이렇게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변동성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난주도 사실 뭐 하루 단위로 보자면은 변동성이 시장에서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간 단위로 보자면은 거의 제자리 걸음, 그러니까 박스권 내에서만 변동성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던 건데요. 이번 주에도 이런 흐름이 그렇다면 이어갈 것으로 보시나요? 예, 전체적으로 그 흐름 자체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는 게요. 예.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기업이익이 좋아 보이는 소위 하는 전차 군단 같은 경우에는 가격 부담들이 있어 보이고 싸 보이는 주식들은 여전히 불확실성들 때문에 쉽게 가지 않는 상황들이 해소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초에 지금 이제 안도감들 때문에 이제 싸 보이는 주식들 중심으로 다시 이제 반등 시도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말로 가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다시 좀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을 좀 완화시키고 싶은 그런 유혹들을 느낄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요. 저점이 다소 높아지는 이런 움직임
움직임들은 기대가 되지만 상승 시도가 강하게 나타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좀 있는 시장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저점은 높아질 것이지만 그래도 좀 상단을 보자면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가운데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 건가요? 일단 6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리스 총선부터 시작해서 EU 정상회담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선 FOMC 회의 저희들이 단정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유로존 이슈들이 극단으로 가는 이런 것들을 피했고 그다음에 중국이 어느 정도 성장에 대한 기회들을 얹어놨기 때문에 저점을 꾸준히 올려가는 이런 패턴들로 시장들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저점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쪽들에 집중을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강, 화학, 정유, 기계 이 정도 업종들이 관심의 대상에 오를 수 있고요. 유로존의 안도감들이 커진 부분과 관련해서는 은행, 그 다음에 조선, 건설 정도까지가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그동안에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었던 주식들이 저점들을 높여놓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어떤 회복을 바라보는 전략들이 단기적으로 유효해 보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중국과 관련해서는 철강, 화학, 정유, 기계, 그리고 유로존과 관련해서는 은행과 조선, 건설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건가요? 예,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이벤트에 따라서 다시 이제 좀 기복이 어느 정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 수익률들을 뭐 이제부터 이제 상승세로 추세를 잡았다라고 보기보다는 예. 그 반등 정도를 보고 대응하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대신증권의 김승현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68%의 상승률 1866선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1.5%의 상승률 468선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가 점차 늘면서 1,1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순매수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또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시장 상황 계속해서 점검을 해드리면서 투자 전략 또다시 세워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마켓 포커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타이밍, 기회가 커지면 성공도 커집니다. 대한민국 대표 스탁론, 하이스탁론을 만나세요. 업계 최고 4배 투자 자금을 증권사 신용보다 저렴한 금리로 증권사 변경 없이 쉽고 빠르게 전문가 투자 전략도 받으세요. 한 종목 집중 투자에 수수료 면제는 물론 500만 투자자를 위한 대표 스탁론, 하이스탁론으로 수익을 더 크게 만드세요. 1588-3890 하이스탁론. 장래가 걱정이세요? 이제 장래 코치를 무료로. 무료? 진짜? 무료? 부모 사랑 상조 무료 장래 코치. 지금 전화하세요. 1566-0114. 진짜 무료예요? 와우 스탁론 퀴즈 시작! 한국경제TV에서 만든 주식자금 대출은? 와우 스탁론 와우 스탁론 전화번호는? 1599-0050. 와우 스탁론의 특징 5가지. 주식자금 대출 최저금리, 정답! 마이너스 통장식 대출, 오케이! 증권사 신용미수 대환 가능, 좋아요! 한 종목 100% 집중 투자 가능, 그렇죠! 본인 자금의 4배 투자 가능. 우와! 와우 스탁론이 드리는 엄청난 혜택! 전화 상담만 받아도 선물이 팡팡! 믿을 수 있는 주식자금 대출 와우 스탁론 1599-0050. All together now. All together now. All together now. 'Cause we are strong together. All together now. 바다도 하늘도 나무도 자동차도 사람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 그룹. 임프레스 사상 최대 완성 모멘트. 쉽게 똑바로 날린다. 이기는 무기 야마하. 골드스타 론. 골드스타 론은 주식 매입 자금을 자기 자금 포함 4배까지 대출해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용 미수를 대환 대출해드립니다. 증권사 변경 없이 기존 계좌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